여러분, 편하게 쉬셨습니까? 열대야 좀 있죠? 조금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7월 1일 7월 시작이고요.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됐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기사들 또 한번 브리핑을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증권면에 있는 기사들, 아무래도 하반기가 시작되고 또 새 달이 시작되니까 증권면에 있는 기사들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셔야 할 만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표 바로 보시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이제 ETF를 가지고 이제 상반기 어느 섹터가 좋았는지, 사실 섹터의 수익률을 평가하기에는 ETF만한 게 없죠. 보시죠. 1위가 방산. 157% 상반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수익률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익률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한 3, 4년치가 쌓여야 될 수익률이 지금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나왔습니다. 하나자산운용 거죠. 그다음에 타이거 이제 미래자산운용 거, 이건 K방산 우주 합친 거. 이것도 154%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하나그룹주 120% 가까이, 그다음에 신한자산운용 솔의 K방산도 118%,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H의 하나로 원자력 셀렉트 원전. 그러니까 방하고 산이죠. 원하고 방이죠. 원하고 방. 조선만 좀 빠져 있고 원하고 방.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주도 섹터라고 했었던 조방원 중에서 일단 ETF 수익률만 놓고 보면 원자력하고 방산, 이게 가장 셌고요. 방산이 압도적으로 셌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분위기는 또 방산이 좀 주춤하고 조선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원전은 여전히 계속 좋고 이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7월 이제 하반기 초반에 이제 어떻게 갈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에도 조방원 천하,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조선과 방산, 원자력 이 세 섹터가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동의하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심플하죠.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조선은 여전히 미국 쪽, 이번에 이제 미국발 이제 LNG 쪽, 또 미국발 MRO라고보다는 MRO는 좀 사실 일부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좀 미 해군이 중국의 해군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선박을 만들어줘야 된다, 건조를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내러티브, 이게 여전히 좀 아주 견조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LNG 이 개발 확대에 따른 결국 이제 LNGC, 즉 LNG 이 선, 이것도 이제 중국 말고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이 내러티브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고, 방산주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거는 나토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모멘텀이 조금 식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만 우리 방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동남아, 중동, 남미 가릴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이 항공 훈련기죠. FA-52 훈련기. 요거는 또 미국에서도 또 대량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미국은 대수가 다르더군요. 한 500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K방산에는 또 엄청난 또 매출 증대 효과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고요. 원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력 수급 문제, 이거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 전력 수급 문제와 관련돼서 현재로서는 이 신재생 쪽보다는 확실히 안전하고 안정적이죠. 안전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4시간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원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고, 또 원전도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SMR, 아직은 실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SMR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도 역시 여전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 조방원의 이 세 섹터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주도주로서의 내러티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이게 현재 하반기에도 주도주로서의 어떤 그 기대감 여전하다의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좀 되겠습니다. 하반기도 이 정도까지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더라도요. 어쨌든 하반기에도 조방원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산업 쪽에서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죠, 이제 폭스뉴스랑 인터뷰했을 때 이제 우리 쪽에서 주로 얘기가 된 거는 이제 캐나다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한을 보내겠다, 말 안 듣는 데는
좀 더 강하게 뭐 이제 푸시를 하겠다 등등등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 쪽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 자동차 얘기였습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물론 이제 한국차를 더 이제 뭐 제목이야 우리가 한국차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데일리가 사실은 이제 차와 관련돼서 또 또 부품과 관련돼서 이제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이제 타깃을 한 얘기겠죠. 관세 지금 25% 부과하고 있는 거 그거 변동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를 다룬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도요타가 이제 이번 달부터 7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가격을 올립니다. 이 도요타도 이제 버티기 힘든 거죠. 아직 현대차하고 기아는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올리지 않겠다. 이 호세 무라뉴 현대차 CEO의 얘기였고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였냐면 조정이 좀 될 거야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영국 정도 수준인 10에서 한 15%까지 떨어뜨려 준다면 절반 이하로만 떨어뜨려 준다면 우리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좀 두 자릿수 전후, 기아는 두 자릿수가 넘고 이러기 때문에 도요타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러니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좀 덜 올리고 왜냐하면 이익률을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 대신 도요타는 가격 올리는데 현대차랑 기아는 안 내린다고 그러면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더 올라가겠죠. 실제로 상반기에 현대차와 기아의 이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11.6%? 그래서 거의 뭐 역대 최대치로 올라간 상황인 걸 보니까 이제 결국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뭐 상황이 이제 꼬이는 겁니다.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죠. 만약에 25%를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또는 더 올린다거나 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품에 대한 관세 25%의 대상을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버티기가 힘들죠. 현대차 기아도. 아무리 재고 뭐 미국에다 많이 갖다 놨다 해도 재고라는 거는 결국 나가면은 계속 팔리면은 줄어드는 거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팔리고 있다니 재고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뭐 지금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얘기는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또 현대차와 기아의 공식 입장에 나온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차값을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협상력입니다. 일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제 들어와서 한 얘기는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상호관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품목관세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협상 대상에 올라오고 일단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진전된 것 같은데 올라오고 좀 시간을 번 다음에 25%를 적어도 15%나 그 이하로만 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우리 자동차 업계 또 자동차 부품업계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값을 미국에서 올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시장 점유율을 좀 대폭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주토피아 오늘 기사는 로봇 얘기입니다. 로봇이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확실히 지난번 로봇주 급등세와 다른 거는 올라가는 종목들만 오르더군요. 그게 뭐 비단 로봇주들만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표 한번 보시죠. 예. CG를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죠. 보시면 연초 이후의 상승률 보면 로보티즈가 175%를 1위, 유일로보틱스가 132%를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 등등 쭉 있는데 사실은 로보티즈가 이 감속기 즉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가 제일 강하고 유일로보틱스 그 다음인데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지분을 2대 주주죠. 유일로보틱스는 이제 SK 쪽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지분을 이제 CB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데고 그 두 회사가 좀 유난히 좀 높고요. 다른 데는 조금 약합니다. 뭐 사실은 두 회사가 대단히 이 두 회사들만의 대단히 무슨 모멘텀이 있는 거는 아니기도 한데 어쨌든 아마 대주주가 대기업이라는 거 이거 부분도 영향을 좀 있었던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주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주토피아 이제 메인 주제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어디가 오를 것이냐라는 건데 결국은 수치로 근거를 삼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얘기 나온 회사가 이제 SBB테크하고 로보스타인데 SBB테크도 역시 감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밀 하모닉 감속기 요거를 국산화한 나라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고객사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로보스타도 LG전자가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33% 갖고 있는 대주주죠. 여기는 산업용 다관절 직교 로봇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확실한 납품처가 있고 고객들이 좀 대기업들 큰 데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납품 비용
떼지 않을 염려도 있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로봇주들은 이게 사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다 보니까 좀 아직은 좀 후발주자 이 부분이 좀 역시 좀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수치가 명확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 얘기 또 간만에 좀 잠깐 해보죠. 코스피 우선주 지수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 상법 개정안 수혜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주들을 담은 미래세 운용의 타이거 우선주도 한 달 새 12% 가까이 올랐으니까 우선주가 최근 한 달 새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은 아닙니다만 괜찮은 모습이고요.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노이즈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옥석 가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진정한 이 수혜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왔던 내용들 한번 잘 이렇게 좀 조합을 좀 해보시고, 좀 정리를 해보시다 보면 이 정도면 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종목들이 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준비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상법 개정안 통과된다고 그러면 뭐 일부는 세론이 나올 수 있는데 확실히 좋은 종목들은 뭐 요즘에 보면 아시겠지만 세론이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